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랜드 세미나의 이제 석사 파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더럼 대학교에서 프리마스터 과정을 했던 이영진 학생이랑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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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저는 지냈죠? 오늘, 네, 너무 잘 지냈어요. 네. 자기소개 이제 저는, 간단하게 해주시고 준비하신 PPT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이영진이고, 이번 연도에 더럼 ISC에서 프리마스터 코스 과정을 다 밟았고, 그리고 내년에는 KCL에서 석사 과정을 이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 참여한 이유는 저처럼 이제 프리마스터 과정을 되게 고민하면서 유학을 갈까 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발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부분을 크게 살펴보자면 자기소개 조금 더 간단히 해 드리고, 그다음에 지원 학교랑 결과, 그다음에 더럼 프리마스터 코스랑 학교 생활, 유학 생활 요런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질의응답 정도 받으려고 합니다. 네. 어 우선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더 드리면,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다 졸업을 했고, 전공은 경영 파트이고 심화 전공은 회계입니다. 어 딱히 유학 생활이나 직장 생활 경험이 이전에는 없는 상태에서 유학을 가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은 더럼 프리마스터 과정만 이수한 상태고, 여기서도 똑같이 경영 부분을 네, 이수했습니다. 제가 지원 학교랑 이런 결과부터 먼저 알려드리면, 저는 캠브리지, LSE, UCL, KCL, 맨체스터 이렇게 5학교를 썼고요. 정말 운이 좋게도 KCL이랑 맨체스터 최종 합격을 받았고, KCL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캠브리지랑 UCL 감사합니다. 캠브리지와 UCL 같은 경우에는 1차 서류 합격해서 인터뷰를 봤었고, UCL은 이제 어 제가 녹음을 뜨는 영상으로 하는 인터뷰였고, 캠브리지는 교수님과 1대1 면접이었는데, 물론 결과는 따라줬지만 굉장히 처음으로 이제 외국인과 대화도 해 보고 이런 인터뷰 기회를 가져서 굉장히 영광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더럼 프리마스터를 선택한 이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3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유학 생활 자체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내가 새로운 나라에 가서 이게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 요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었고, 그래서 이제 프리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그 영국이라는 국가에서 이제 생활을 어떻게 빠르게 적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는 학교 랭킹을 안 따질 수가 없었고요, 저는 사실. 어 더럼 같은 경우에는 영국 내에서도 이제 상위 랭킹 학교라고 소문이 나 있기도 하고 그런 기록들도 있고, 또 프리마스터 코스 중에서는 랭킹이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했었고, 이제 현실적으로 또 봤을 때 제가 늦지 않은 나이에 유학을 결정했기 때문에 걱정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뭐 성격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걱정도 많고 불안한 마음이 더 커서 이제 일종의 하나의 보험 같은 부분이죠. 프리마스터 코스를 밟으면 이제 자동으로 대학원 진학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안정적인 틀이 있으면 더 자신 있게 더 높은 학교를 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프리마스터 코스를 본격적으로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런 프리마스터 커리큘럼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 그 커리큘럼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요. 텀 2 아니면 텀 3를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가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텀 2로 빨리 끝내고 싶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새로운 것에 환경을 적응하다 보니까 2주 정도 쪼끔 더 적응할 수 있는 이제 노벰버에서 인듀스 위크라고 할 수 있는 거를 선택을 했는데, 사실 지금 생각하면 굳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이 부분에서는 제가 생각했던 건 한 2달 정도 수업이나 뭐 다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수업이라기보다는 이제 프로젝트를 다 같이 거기 온 친구들을 함께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프로젝트를. 그래서 한 3주 정도? 네, 수업은 반 정도 깔려 있고 이제
밖으로 외부 활동을 조금 더 많이 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이제 파운데이션이랑 프리마스터랑 다 같이 수업을 함께하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이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본격적인 수업 자체는 아예 없어서 또 저희 다 같이 들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뭐 '굳이 빨리 올 필요는 없었던 것 같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 3주 정도 수업을 하고 나면 방학이 한 달 정도 있는데 그 방학이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텀 1 시즌이 들어갑니다. 네. 텀 1 같은 경우는 1월 초에서 3월 말까지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는 전공 기초랑 이제 영어 기초 수업들이 깔려 있어요. 이제 첫 번째 과목 같은 경우에는 ARMB라고 이제 논문을 어떻게 쓰는지, 내가 자료 조사는 어떻게 하는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요 두 번째, 세 번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영어 수업이에요. AES 크로스라고 이제 라이팅하고 스피킹, 리스닝, 리딩 이 파트를 다 다루는 건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3 학기, 2 학기 상관없이 쭉 같이 깔려가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아카데믹 퍼스널 튜토리얼은 이제 APT라고 개인 선생님을 한 명씩 붙여 줘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학업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지 또 이 과정을 잘 이수하고 있는지 이제 한 2-3 주마다 선생님이랑 미팅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고요. 이제 저는 전공이 경영이었기 때문에 Quantitative Skills라고 QS라고 부르는 이 수학 수업이 깔려 있었는데 요것도 이제 한국에서는 수학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큰 어려움 없이 네 다들 이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렇게 한 3 개월 정도 수업을 하고 나면 시험 치고 일 주일 동안 방학을 갖고 다시 텀 2에 들어가는데 텀 2는 4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이렇게 똑같이 진행이 되고요. 요때는 이제 전공이 다 깔리게 돼요. 그래서 저는 경영이었으니까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랑 마케팅 이렇게 2개 깔렸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AES랑 크로스 요거는 똑같이 그대로 영어 수업 동일하게 끌고 가는 거고, 이제 아무래도 전공이 쪼끔 많이 깔리다 보니깐 수업 시간 자체가 이제 9 시부터 거진 5 시까지 수업이 많아요. 근데 저는 텀 2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텀 3 학생들은 전공을 하나하나씩 가져가는데 텀 2 같은 경우는 3 학기에 할 걸 2 학기에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요게 쪼끔 더 빡빡했고 쪼끔 알찌게 더 수업을 했던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네. 그다음 파트로는 이제 과제랑 시험 부분인데요. 이제 과제랑 시험은 이제 기본적으로 전공별로 차이가 쪼끔 있어요. 근데 저는 경영이라서 경영 가지고 이제 시험을 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없기 때문에 에세이 작성이 주로 다 깔렸었고요. 이제 포머티브랑 서머티브 부분이 있는데 포머티브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500 자부터 많으면 800자 정도 이제 가볍게 써서 교수님한테 자기 영어 실력도 약간 점검받고 이제 라이팅을 어떻게 에세이를 어떻게 쓰는지 요런 거 체크하는 시간이고요. 근데 서머티브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이제 점수를 받는 평가제이기 때문에 1000 자부터 3000 자까지, 저는 에세이가 시험이어서 이렇게 썼는데 보통 포머티브 1 and 2 두 개를 깔리는데 1은 사실 상관없는 주제로 가고요. 포머티브 2랑 서머티브는 같은 주제이기 때문에 요거 포머티브 2 부터 서머티브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공 시험은 따로 없었고요. 이제 영어 기초 같은 경우는 AS 크로스는 크게 에세이랑 개인 발표 요렇게 오프라인으로 깔려 있고요. 그다음에 와이즈 플로우라는 온라인 시험을 따로 쳐요. 여기서는 리딩, 리스닝, 라이팅 부분을 치는 건데 모의고사도 칠 수 있고 사실 크게 부담 없이 각자 개인 방에서 치면 되기 때문에 와이즈 플로우는 IELTS랑 굉장히 비슷해서 오는 학생들마다 큰 어려움 없이 했던 것 같고, 이제 가장 컸던 게 이제 스피킹 파트는 어쩔 수 없이 오프라인으로 튜터분들이 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굉장히 부담이 컸던 것 같아요. 저 또한 부담이 컸었고, 이제 스피킹 같은 경우는 세미나랑 개인 발표 요렇게 2 개가 들어가는데 세미나는 이제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영어 수업 방식이기 때문에 요런 부분이 토론하고 세미나는 살짝 다른 느낌이어서 그 수업 시간에서 교수님 이제 튜터분들이 알려주시는 이런 팁을 잘 체크를 하시면 이제 세미나는 고득점을 갈 수 있고, 그리고 개인 발표는 자기가 어 논문을 소문을 쓰고 싶은 주제를 선정을 하면
그 에세이를 쓰고 거기에 대한 간략한 5분 발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발표는 어렵지 않은데 이제 질문이 한 두세 개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친구들이 많은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저 또한 부담스럽기도 했었고. 네. 하지만 점수는 대체로 잘 주시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네, 통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학교 생활에서 쪼끔 헷갈렸던 부분 그리고 학생분들이 꼭 체크하셨으면 좋았던 부분이 이제 스케줄이랑 팀즈, 연락처, 런 울트라 요게 세 가지 부분인데요. 한국에서는 보통 하나 사이트를 이용해서 이제 다 연락도 할 수 있고 과제도 제출하고 뭐 스케줄도 확인할 수 있는 요런 부분인데 영국에서는 다 처음에 종이를 받으면 한 10개 정도로 다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스케줄 체크하고 연락하고 수업 자료 과제 받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요거 세 개를 보여 드렸는데 첫 번째는 마이 스터디 그룹이라고 스터디 그룹에서 주관하는 사이트여서 여기서는 시간표랑 이제 최종 성적 확인 요렇게 할 수 있고 교수님과 연락하거나 공지사항을 체크하고 싶으실 때는 마이크로 팀즈 여기를 이용하는데 교수님들은 보통 주로 팀즈를 많이 이용하셔서 연락을 따로 하거나 이제 시간표 개인적인 약속을 잡을 때는 팀즈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또 수업 자료랑 과제를 제출하는 부분은 런 울트라라고 이거 따로 블랙보드를 따로 사용하세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 나눠져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초반에는. 저 또한 그렇게 겪었고. 왜냐면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이 사이트마다 다 달라서 거기서 주어지는 걸 잘해서 잘 등록을 하셔야 이제 놓치지 않고 수업을 따라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오리엔테이션에서 따로 수업 파트를 깔아 주세요, 기술팀에서. 그래서 이 오리엔테이션을 꼭 반드시 참여를 하셔서 그때 그 어려웠던 부분을 다 해결하셔야 이제 수업 시간에 원하는 부분을 잘 체크하고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파트는 학교 생활인데요. 스톡튼 자체는 시골 굉장히 외곽에 떨어져 있어서 굉장히 할 것도 없고 굉장히 심플해요, 학교 자체가. 정말 공부를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라고 평가될 것 같은데 학교 시설은 메인 건물 한 개에 이제 체육관, 도서관, 카페테리아 요렇게 있는데 카페에서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커피 정도 마시고 간단한 식음료 정도지 뭐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고요. 도서관, 체육관도 다 네 체육관 같은 경우는 비용을 지불하고 이제 이용을 해야 하지만 사실 정말 할 게 없어서 정말 모든 학생들이 다 체육관을 가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체육관 정말 이용을 많이 해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네. 그리고 기숙사는 크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엔데버 코트, 리알토, 인피니티 하우스 요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제일 가까운 엔데버 코트에서 지냈고 수업 건물에서 3 분이어서 사실 튜터분들이 물어보세요. "어디서 지내냐?" 그래서 엔데버 코트에서 지낸다 하면 지각하지 말라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세요. 핑계거리가 없다고. 그리고 근데 이제 엔데버 코트는 학교에 가깝다 보니까 마트가 또 거리가 쪼끔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으로 가도 25 분씩 걸어도 25 분 뭐 버스 타면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대신 리알토랑 인피니티 하우스 같은 경우는 쪼끔 마트랑 훨씬 가까워요. 학교에서 15분 정도 거리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메인이 수업이다 보니까 이제 이용 시설 같은 경우도 다 학교랑 가까이 있어서 네 인드버 코트를 더 추천드리는 편이고 그리고 스튜던트 허브라고 이제 총 관리하는 건물 자체도 엔데버 코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이제 굉장히 편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트는 말씀드렸다시피 리드, 모리슨, M&S 요 정도 있고요. 아시안 마트는 있기는 한데 한국 음식은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H마트에서 배송시키는 거 추천드리고 아니면 더럼에 나가실 일 있으면 그때 아시안 마트 이용하시면 쪼끔 더 네 한국 음식을 더 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주변 놀거리는 없습니다, 깔끔하게. 네. 그래서 차라리 기차역이 소나비라고 굉장히 가깝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도시 놀러 가시면 그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다음 파트는 이제 이 스톡튼의 유학 생활의 장단점, 네, ISC의 장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장점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 순수 한국파이기 때문에 한국 수업에 굉장히 익숙했던 사람이었고 가기 전부터 이제
내가 참여하는 만큼 성과가 따라온다라고 들었는데 그걸 지금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는 정말 앉아 있는 수업에 익숙했는데 여기는 참여하지 않으면 정말 따라오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튜터분들도 대체로 많이 한 명씩 다 말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 주시긴 하시지만 제가 말하는 만큼 그리고 참여하는 만큼 그 튜터의 관심이 같이 따라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말을 많이 했다고 솔직히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어 다른 친구들처럼 같이 많이 참여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튜터들이 이름도 빨리 외워 주시고 또 굉장히 되게 예쁨을 많이 받고 수업을 다 끝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맥 확장인데요. 아무래도 다양한 국가들의 친구들이 모이다 보니까 어 문화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언어는 영어를 주로 쓰려고 하지만 사실 서로의 언어를 배우려고 하는 그런 시간도 굉장히 소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양한 인맥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고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부모님과는 떨어져서 혼자 생활하는 부분이 100% 이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굉장히 주체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뻔한 말이긴 하지만 저도 이미 자취를 해서 저도 더 이상 뭐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큰다.' 이런 게 표현이 웃기기는 했지만 또 제가 이 1년 과정을 끝내고 오니까 부모님께서도 또 다른 사람이 됐다. 더 단단한 사람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또 내가 스스로 다 해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치만 ISC의 명확한 단점은 지리적 위치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유학을 가면 '이런 것도 해 보고 저런 것도 해 봐야지.' 이런데 ISC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너무 외곽에 위치해 있어서 사실 할 것도 없고 정말 이게 뭐 저희들끼리만 끈끈해지지 뭐 새로운 인맥을 만날 수 있다. 뭐 영국 사람과 더 많은 말을 해 봐야지 요런 거는 사실 없어요. 네, 그리고 더럼 본교 자체도 이제 버스 타고 40-50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깝지도 않고 또 멀고 또 더럼 자체도 가 보면 굉장히 작아서 애들이 다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네. 그리고 프리마스터 코스 이거는 한계인 것 같은데 ISC 자체가 이제 영어 실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제 저처럼 적응을 하기 위해서 오거나 이제 파운데이션을 미리 밟기 위해서 오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국적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정말 90%는 중국인이고 이제 나머지 10%를 따져도 이제 일본, 한국, 대만 요 정도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뭐 서구권 친구들을 만나서 영어를 더 많이 써 봐야지 요런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업 자체가 쪼끔 단조로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예비 과정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본교 가서 배울 과정을 가볍게 다루는다 보니까 저는 또 한국에서 다 대학교 과정을 다 마치고 와서 그런지 수업 자체가 뭐 크게 어렵지 않았고 그리고 영어 수업 자체도 굉장히 초등학교 친구들을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어 보통은 수업이 다들 "너무 쉬워서 내용 자체가 재미가 없다."라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공부라는 게 막 재밌지는 않으니까. 네. 하지만 네, 뭐라도 얻으려고 노력을 한다면 '더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유학 생활 처음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께 뭐또 드리고 싶은 팁 아닌 팁인 것 같은데 조언일 수도 있지만 첫 번째는 여행을 많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ISC 자체가 코스가 굉장히 쉽고 수업도 많이 깔리는 것도 아니어서 굉장히 자유 시간도 많고 개인 시간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작은 도시에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를 가시면서 물론 비용을 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나가서 이제 친구들과 어울리고 배울 수 있는 점 그리고 여행을 가면 어쨌든 영어를 더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은 이런 대화를 하고 요렇게 영어도 쓰고 나도 내가 배웠던 점을 써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을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추천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스태프분들과 굉장히 친밀도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스태프분들은 정말 순수 영국인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특히 기숙사분들은 전부 영국인 분들이기 때문에 기숙사 직원분들이랑 굉장히 친밀도도 쌓고
그리고 저는 좀 특이하게 거기 수리해 주시는 분이랑 개인적으로 친밀도를 어쩌다 보니 쌓게 됐어요. 제 방에 문제가 많아서. 그래서 항상 지나가시면 진 잘 지내냐고 뭐 진 집에 간 줄 알았는데 왜 여기 있냐?" 막 이러면서 가볍게 이제 프리 토킹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장점이지 않나. 그러면 하나라도 더 봐 주세요, 그분이. 그리고 특히 저는 전공 제 경영 담당해 주시는 튜터분이 저를 정말 예뻐해 주셔서 어 추후에 나중에 이제 대학교를 가서도 저한테 계속 대학원에 가서도 연락을 하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튜터분들이랑 인맥을 쌓으면 이분들이 뭐 정규 교수님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 인생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제가 문제가 생겼을 때 영국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친밀도 쌓는 걸 추천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제가 새로 터득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아무래도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공부도 하고 내 것도 챙기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야 된다는 요런 생각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새로 얻었던 게 이제 저 스스로 글을 쓰는 거를 이제 스트레스 푸는 걸로 잡았던 것 같아요. 이제 겉으로 표현하는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스스로 글을 쓰면서 마음도 좀 다스려 보고 또 운동을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 잡생각이 없어지니까 운동도 했던 것 같고 또 제가 디저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영국 디저트가 너무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베이킹을 하면서 또 친구들이랑 나눠 먹는 그런 즐거움을 얻으면서도 또 새로운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제가 유학을 가기 전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선생님들하고 얘기도 했었고 제가 유학을 갔다 와서 느낀 점이 정답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자기 결정에 있어서. 근데 자기가 결정을 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본인이 결정을 하시고 그에 따른 최선을 다해서 네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 여기 하다가 보니까 여기 학교 뭐지? 어워드 받은 게 있는데 이 어워드 받은 건 어떤 것들이에요? 하나는 출석률 100% 여서 받았고요. 전 수업을 빠지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네. 하나는 그거고 하나는 이제 성적 우수상, 네. 오, 최우수상 받아서 네 요거는 저랑 친해진 튜터분께서 저를 추천을 해 주셔서 네 경영 대표로 받았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그다음에 여기 학교 지원했던 경험을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제 케임브리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네. 또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지원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왜 이렇게 궁금해 할 것 같아요. 캠브리지 같은 경우는 저도 옥스퍼드 아니면 캠브리지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 옥스퍼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하는 과가 없어서 사실. 그래서 캠브리지에서 저는 마케팅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마케팅 쪽으로 선택을 했었고 어 사실 저도 이런 경험이 처음이어서 좀 막막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유학 원 선생님께 여쭤봐서 이제 리비 선생님과 함께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네 저도 그걸 신청을 해서 같이 준비를 했었고요. 일단 캠브리지 같은 경우는 지원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다른 학교랑 다르게 이제 자소서 쓰는 패턴이 쪼끔 달랐던 것 같아요. 일단 우선 보통은 이제 내 소개 쓰고 이제 지원 동기 뭐 내가 미래에 뭘 하고 싶은지 요런 거를 쓰라고 하는데 캠브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논문 자체에 내가 논문을 쓸까 졸업 논문 쓸까 이제 주제를 제목을 정하고 요거는 고정을 하면 바꿀 수 없는 구조였고요. 그다음에 고런 부분에 있어서 어 이제 논문을 쓰면 굉장히 많은 양을 써야 되는데 그거를 한 선 안으로 굉장히 압축해서 써라 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저는 글 줄이는 게 어려웠던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리비 선생님이랑 메일 주고받으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고쳐 나가려고 했었고 이제 어 나머지는 다른 거랑 동일해요. 이제 추천서는 2부 받아야 되고 근데 사실 추천서도 저는 학교를 떠난 지 쪼끔 오래돼서 추천서 받는 게 쪼끔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제
혹시 지원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이제 교수님께 미리 연락드리면 교수님이 조금 더 빨리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터뷰도 정말 정말 저는 예상을 못했는데 정말 운이 좋게 받았던 것 같은데 이제 인터뷰 같은 경우는 저를 담당해 주실 교수님이 네, 직접 연락이 오세요. 미팅 잡자고 이제 연락을 받으면 질문 자체는 굉장히 심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소개 간략하게 하고 이제 논문 부분에 있어서 교수님이 질문이 조금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저는 마케팅이지만 조금 수학적인 걸 같이 겸하는 마케팅이어서 수학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거기에 있어서는 약간 부족했던 것 같긴 해요. 네. 그런 이제 탑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학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 시간도 짧기도 했고 준비를 마저 못했기도 했으며 저는 약간 방향성이 살짝 달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 보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어 여러분도 잘 준비를 하시면 네, 자기가 이제 사실 자기 논문을 읽다 보면 질문이 어디서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쪼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 과 설명에 있는 부분을 굉장히 자세히 읽으시면 그 학교가 원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에서는 뭐 통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수업에서. 이러면 그 부분이 무조건 질문이 들어오고 그거와 관련된 역량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뭐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 이런 것도 직접 물어보시고 네, 그런 부분을 잘 준비하시면 아마 통과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유학 경험이 없으셨기 때문에 프리마스터를 선택해서 가신 부분도 있지만 이 프리마스터를 밟은 경험 자체가 지금 보여지는 이런 5개의 사실 영국에서 탑이라고 하는 대학들이잖아요. 그 학교에 네. 지원했을 때 도움받은 것이 있는지 사실 프리마스터 과정을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 네. 부분 때문에 나는 프리마스터를 했던 게 큰 의미가 있었다 하는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순수 한국파이기 때문에 사실 영어 자체를 뭐 스피킹하고 라이팅은 특히 더더욱 쓸 일이 없어요. 근데 프리마스터 코스를 먼저 가고 이제 학교를 저는 추후했었는데 이제 그 코스를 가면 어쨌든 말하고 쓰고 하는 부분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런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이제 주저함이 조금 없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이 틀을 어떻게 잡아야 되지? 요런 부분이 쪼끔 더 도움이 되고 사실 학교에서는 크게 뭐 다른 학교 가는 거를 선호하는 느낌은 아니긴 해요. 그래서 어 "내가 선뜻 여기 지원을 해서 내 에세이를 봐 달라." 요렇게 말은 못 하지만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본인 개인 APT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항상 물어보세요. 이제 다른 학교를 지원을 하냐 안 하냐를 물어보기 때문에 요거는 개인적으로 네, 비밀 처리 같이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또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렇게 도움을 청하면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그것보다는 이제 유학원에 도움을 청하는 게 더 편했던 것 같아서 네, 리비 선생님과 함께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빈 선생님은 저희 그 멘토 선생님 중에 한 분이거든요. 영국 분이고 네. 케임브리지 대학교 그죠? 석사 이렇게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움 받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스터디 그룹이 다른 학교를 가도록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사실 또 이제 그 앞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얘기했지만 이 과정을 하면 더럼 대학교를 개런티를 해준다든지 그런 안전장치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감 톱 학교 물론 이제 영재학생 충분히 레벨이 되지만 이런 학교를 좀 지원해 볼 수 있는 왜 이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하면 성공적인 유학 생활이 된다. 탑 명문대 진학하는 비법, 이런 자신감, 얼굴이 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뭐 유학 생활을 다 네 맞아요. 떠나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노력하면 뭐라도 이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용기 주는 한마디 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네. 저 선생님도 알다시피 저 처음에 상담 갔을 때 그 자리에서 울었거든요. 근데 어 근데 유학 가면 혼자 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 이제 어 성취감 정말 내가 이렇게 써서 결과적으로 보이거든요 그게. 내 성적표 단순히 말하면 성적표로도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아 나는 이런 친
친구랑 처음에 대화를 했을 때는 내가 한 30%밖에 못 알아들었는데 이 생활을 마칠 때는 내가 한 80%, 90%를 알아듣고 있구나. 내가 이 친구랑 문제없이 이렇게 유능하게 친구들이랑 말을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것도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다 자신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진짜 자신감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혼자 살면서 그리고 혼자 뭘 이루어 가면서 정말 사소한 것도 많거든요. '아 내가 운동 매일 가겠다.' 이것도 하나의 성취거든요. 전 그걸 정말 실천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걸 하나씩 배워가면서 뭐 대단한 걸 꿈꾸면서 유학을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출발하기 전에는 음, 대단하게 꿈꿀 수 있어요. 막 '아 나 성공해서 학위 얻어 가지고 멋진 회사에 취업해야지.' 이렇게 시작은 할 수 음, 있는데 사실 막상 가 보면 정말 사소한 부분부터 하나 뭐 내가 혼자 이부자리를 펴서 혼자 다 짐을 정리해 봤어. 이것도 어린 친구들한테는 다 성취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 부분에 있어서도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부터 다 배울 수 있으니까 정말 내가 내 손으로 다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유학을 고민을 한다면 네 두려움 없이 다들 하셨으면 좋겠고 항상 뭐 최고의 결과가 따르면 좋겠지만 그거는 제가 다 노력을 열심히 했을 때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음, 결과를 너무 생각하지 말고 이 과정 자체를 다 즐기면서 준비하는 것도 다 음. 즐기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멋진 말 감사드립니다. 이걸로 지금 킹스 칼리지 가서 그다음 그 이후의 생활이 그죠? 이 자신감이 계속해서 좀 유지되길 좀 바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